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작을 해보면서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전문가님 톡방이 저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쪽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종목들 이미 톡방에서는 수익률을 올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 5월달 수익률이 188% 그리고 6월달은 113%, 총 합산 수익률이 300%가 넘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 달이 딱 되는 기간인데 저희 300% 넘는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일단 시장이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수익률을 얻어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톡방에 들어온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일단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나가셔도 나가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들어오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바로 같이 함께 좀 톡방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수익 인증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전문가님 다음 방송 때까지 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다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인바이오젠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확정에 최대 주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나타냈네요. 오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10.5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300원 선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은 1,955원대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일단은 횡보를 나타내다가 오늘 오후장이 지나면서 상승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00원 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2,600원 선 찍고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2,300원 선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제 인바이오젠도 그렇고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확정에도 상승을 나타냈는데 네, 첫 번째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발 제조 및 판매와 그리고 키오스크 유통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신규 사업으로는 F&B 사업에 진출했고 신발 사업 부분은 디자인 일부와 생산을 외주 업체에 위례를 하고 있는 현재 위례를 하고 있고요. 요식업, 노래방, PC방 프랜차이즈 50여 개점 그리고 전국 영업대행사 30여 개사 등의 키오스크 렌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지주회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계열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2월 정도에 신약 개발 기업 화인바이오와
그 변종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스프레이 제품 제작 착수했던 이력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확정에 최대 주주로 부각되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이오젠은 최대 주주는 버키 스튜디오로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소속된 기획사고요. 네. 코로나 치료 개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바이오젠 차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7월 23일 날에가 잠시만요. 네. 이때였나? 20년도 7월. 이때 급등세를 보였던 게 이제 7월 6일이죠. 관계사 하인바이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예방 그 치료 관련 논문 게재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이후에도 뭐 코로나 테마 상승, 그리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 그리고 11월 24일에는 진단키트 테마 상승 속에 300억 원의 규모 비덴트 주식 추가 취득 결정에 이제 급등했던 모습을 이제 보였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5월달에 네 이때 또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최대 주주 버킷스튜디오 이정재 첫 출연장 헌트 칸 영화제 상영 소식 속에 이정재 소속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 보유 사실이 좀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정재 소속사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전의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제 관련주로 좀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그렇게 깊게 관련은 없죠. 이제 깊게 그러게요. 관련은 없는데 네. 이제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했고 그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련이 이제 그렇게 깊진 않아서 그냥 최대 주주인 그 점에서 저는 일단 이 종목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인바이오젠부터 먼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네, 이지홀딩스입니다. 푸드플레이션 우려 속에 이제 미 대형 사료업체 지분 인수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마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오늘 9.81% 상승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오늘 4,87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하루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지홀딩스 4,410원 선에서 오늘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가가 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 5,180원 선 잠시 찍기도 했었고요. 이내 다시 한번 상승폭 조금은 줄여가더니 오늘 9%대 일단 상승으로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4,000원대 후반에서 마무리를 나타낸 모습이네요. 네, 이지홀딩스도 사료 관련주로 좀 꼽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지홀딩스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기존 이지바이오의 투자 사업 부분이 좀 인적 분할되면서 2020년도 6월에 변경 상장된 회사고요. 상장 주요 자회사는 닭고기 업체 마니커, 그리고 오리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업체인 정다운, 그리고 사료 제조 및 판매 업체 팜스토리, 그리고 축산업 및 육류 가공업 유통업체 우리손 FNG, 동물 관련 사업 및 인체 관련 사업 영위 업체의 옵티팜 등이 좀 있는 그런 회사고요. 푸드 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대형 사료업체 지분 인수 사실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지홀딩스 좀 지난 과거를 좀 살펴보자면 지난해 7월 미국의 대형 사료업체 퍼스트 맥네스 지분 100%를 인수한 사실이 세계 식량 위기 속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0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FMC는 북미 전역에 위치한 12개 공장에서 동물용 사료와 프리믹스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앤드 푸어스는 좀 S&P죠.
최근 식량 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 2024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사료 뭐 업체든지 뭐 사료업체 팜스토리라든지 뭐 마니커라든지 이제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제 그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를 잠깐 간단히 보시자면은 네, 이지홀딩스도 차트 보겠습니다. 이때 자, 이때 이 움직임 보시면은 이것도 전쟁 이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 이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1년 9월 28일 정도에 잠시만요. 뒤에 보시면은 9월 네, 이때죠. 자, 이때는 EN 그 베스트먼트 투자사 이제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 임박 소식 속에서 자회사 이지 USA 홀딩스가 EN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보유 중인 점이 부각되면서 또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네. 자, 이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움직임은 이제 전쟁 관련 주로 해서 이제 사료주와 뭐 육계 관련해서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계속 드렸듯이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곡물가 급등 지속에 좀 사료 테마주들을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급등이 아니라 급락세를 좀 보였었죠. 네. 이거는 좀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이것 또한 저는 좀 그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조정 구간을 거쳐서 이제부터 이제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홀딩스까지도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에서 저희 미리미리 또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부가 오늘 예거 전문가님의 마지막 일단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입니다. 나노바디 기술을 이제 적용한 새로운 면역 항체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계획 소식에 오늘 주가가 또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역시나 오늘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드바이오텍 11.33% 오름세 기록을 해줬고요. 오늘 5,60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하루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4,900원대에서 일단 큰 움직임이 없이 또 횡보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오름세를 쭉 기록을 했었고요. 장중에 6,350원 또 강하게 한번 치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또 상승폭을 그대로 좀 반납을 했고요. 오늘 결국 11%대 오름세에 그치게 되면서 5,60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네, 에드바이오텍도 오늘 강한 좀 상승 흐름을 장중에 나타냈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에드바이오텍은 일단 동물 의약품 그리고 보조사료 전문 업체고요. 세계 최초의 특이 난황 항체 기술을 이용한 이제 보조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그리고 제조를 해서 동물용 의약품 대리점, 사료 공장, 조달청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수산용 보조사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제품 개발과 인체용 항체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다살린 이제 보조 사료로 들어가는데 판피오는 이제 동물 약품 및 소독제가 있는데 그 등등이 있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노바디 기술 적용한 새로운 면역 항체 플랫폼 개발 계획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나노바디 기술은 이제 낙타와 동물에서 발견되는 단일 사슬 항체 항원 인식 가변 부위를 분리해서 제조하는 기술이고고요. 나노바디는 일반적인 항체에 비해서 좀 구조가 단순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크기가 작아서 조직 침투성이 강하고 이제 구조적 안정성이 높고 정제와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높은 용해성과 온도 그리고 pH 등 환경 요인에 대해서 저항성이
매우 강하고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통한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이제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나노바디 기술은 병원성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 장점과 단일 도메인 항체 생산의 어려움과 값비싼 가격에 등을 단점을 좀 극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또 기존 항체 10분의 1 정도 작아서 기존 항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항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축산 그리고 수산용 항체 제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항체 의약품 제품까지 확장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에드바이오텍은 또 나노바디 기술 개발에 이미 착수해서 면역 항체 선별 그리고 대량 생산 등 나노바디 플랫폼 기술을 확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대량 생산 설비 구축도 완료가 돼서 축산, 수산, 동물 약품용 항체 제품까지 폭넓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 수산용 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국내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5국에서 동시 효과 실험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달 말부터 실험 결과를 좀 도출할 예정이라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일단 또 간단히 또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네, 에드바이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한번 터져 나왔을 때가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에 그때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쭉 보시다 보면은 그때 이제 3월 22일 우크라 사태로 이제 식량 위기 현실화 소식 등의 사료 테마 상승 속 급등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우려로 이제 수혜를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사료주와 묶여가면서 이제 아까 제가 동물 의약품 및 보조 사료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료주로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료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요. 상승하는 게.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료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이전부터 스토리텔링에서도 맞아요. 사료주나 그리고 곡물, 곡물주나 맞아요. 육계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쟁 이후에 테러 제재가 이제 풀리기 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에드바이오텍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이러한 종목들 또 전문가님께서 미리미리 또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 톡방에서는 관련주들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셔서 내일장부터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중에도 저희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이제 6연속 상한가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은 급락을 가져갔습니다. 노터스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28.21% 급락 가져왔고요. 26,6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최근 움직임 한번 노터스 보도록 할게요. 네, 연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가셨습니다. 일단은 99,000원대에서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 같은 이야기들 나와주게 되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10,000원 선에서 6연상을 또 기록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오늘 6연속 상한가에 대한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급락을 가져간 부분입니다. 오늘 28% 하락을 가져갔고요. 26,600원 선에 일단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 노터스 연속적으로 좀 상한가 행진을 가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노터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노터스는 신약 그리고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실험 진행하는 비임상 CRO 전문 업체고요. 비임상 CRO의 서비스 분야는 유효성 평가, 그리고 약동력 평가, 안전성 평가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이제 아울러서 동물 실험실 구축 사업 그리고 반려동물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동물 의약품 판매업체 VS팜과 이제 실험동물 판매업체 세롬바이오를 종속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에 설립된 노터스가 300여 곳의 국내 대형 제약사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암, 혈관, 질병, 성인병 등 각종 질환에 대해서
연 1,000여 건의 비임상 시험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유견상 상한가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노터스는 좀 지난달 9일 기존 1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신주 교부 주주 확정일 권리락이죠. 권리락은 지난달 31일이었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0일로 현재 예정이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본금의 38배가 넘는 38배가 넘는 303억 원의 규모의 자본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규모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유견상을 보였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네, 유견상 상한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저도 솔직히 이게 네네. 언제까지 갈까 예측은 많이 못했었는데 그러게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제 음. 이만큼 장려금이 많으면은 이제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소리라서 이제 이게 잘 안 돼, 그 실험이 뭐 잘 안 되더라도 이제 그 그 잔여금으로 이제 자본금. 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 눈여겨봤던 종목 중 하나인데 너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다가 진짜 오늘도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은 급락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진입하지 않아서 이제 하한가를 맞는 그런 종목이 됐었습니다. 네네.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노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권리락으로 상승했다 보시면 돼요. 아까 네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권리락은 에코캠에서, 네.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고 보이네요. 이제 네.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무상증자 결정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HLB 그룹주 맞아요. 뭐 그렇게 테마도 묶이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이어가고 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속해서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그 조금씩 재료들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지정 중 매매거리 정지 후에 좀 급락을 좀 보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솔직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 종목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했던 이제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으로 몰릴 걸 예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많이 그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노터스까지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신작 게임을 앞두고 게임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인데 넥슨 게임즈 오늘 마감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20% 급락이 나온 상황이네요. 넥슨게임즈 오늘 20.59% 떨어졌고요. 18,9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넥슨게임즈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락이 오늘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됐을지 한번 볼 텐데 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넥슨 게임즈는 기존 넷게임즈가 넥슨지트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이제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모바일 액션 RPG 히트와 이제 후속작 오버히트를 개발을 했고, 19년도 모바일 그 V4를 이제 출시를 했고, 21년 2월에 서브컬처 시장 타깃으로 한 이제 멀티히어로 RPG 블루 아카이브를 좀 출시를 했었습니다. 신작 게임을 앞두고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고 이제 그 동반 하락으로 인해서 네. 이제 하락했다 보실 수 있겠는데, 지난 물가 충격에 이제 소비 심리 쇼크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극대화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구분 없이 이제 자산 시장 전반이 급락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게임주가 이제 부각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제 아무리 게임이 잘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이제 게임은 게임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부담감이 그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네, 없지 않아 네. 있겠죠.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월급은 이제 그대로인데 그러게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할 수 있겠다 해서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제가 또 차트를 또 보여드리자면은, 네, 넥슨게임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아마
좀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 상승세를 보인 게 이제 블루 아카이브 말씀드렸듯이 블루 아카이브가 237개국의 출시 예정 소식에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 자, 이때 급등입니다. 이때 급등을 했고, 이제 그 12월 17일 이때 또 한번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때가 넷게임즈랑 넥슨 GT 합병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3월 한 2일 정도에 이때인가? 네, 3월 2일, 3일 이때거든요. 거래량 나왔을 때. 그때 뭐 김정주 창업주가 좀 별세 소식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별세 소식 속에 이제 넥슨 지배구조 변화 그리고 매각 기대감의 지속 등의 이제 상한가를 또 한 번 더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이때죠. 또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왔을 때가 넥슨 GT 넷게임즈 합병을 앞두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 혹시 게임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해보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네. 흥행했던 게임이에요. 이게 유행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니아층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도? 했었는데, 이게 모바일로 출시가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흥행 소식이 좀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이후에 게임주가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죠. 시장 상황이 네. 안 좋아지면서 이제 악화되면서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흥미보다는, 게임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제 곡물, 뭐 사료주나 뭐 전쟁 관련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모여들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에서 또 안전 자산으로 이제 그 이동하는 모습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넥슨 게임즈까지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톡방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은 톡방에서 오늘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톡방에서 35%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 달 전문가님이 방송하신 지 딱 한 달 됐는데 수익률이 무려 300%가 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률 전문가님 통해서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률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일단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시고 하신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셔라라고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중에만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는다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특징주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광 필살기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의 이제 필살기 또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갈지 또 미리미리 또 확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 보고 계시네요.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기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계열의 종합 전자 부품 생산 업체고요. 네.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부문에 뭐 카메라 모듈, 통신 등이 있겠죠. 또 컴포넌트 사업부, 뭐 MLCC, 인덕터, 그리고 뭐 칩, 저항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분도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경영 성인 인쇄 회로판, 회로 기판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테슬라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을 체결을 하기로 했고, 또 삼성전기가 좀 수주한 단일 계약 가운데 이제 그 최대 규모거든요. 네. 또 8일 날에 전자부품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기는 최근 테슬라에 다녀간 수조 원대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델 X, 모델 Y, 모델 S, 모델 3 등 주요 승용차 트럭 등의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대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은 이제 도로, 신호, 표지판, 장애물 등을 촬영해서 전기차의 두뇌의 역할하는 프로세서를 보내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은 이제 기존 3.0 버전보다 사양이 높은 4.0 버전이고 4.0 버전은 100만 화소인 기존 3.0 버전보다 화질이 5배 이상 높은 500만 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삼성전기는 또 다음 달 4.0 버전을 본격 생산할 것으로 좀 알려졌고 또 미국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대량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게 됐고 주요 경쟁사를 제치고 따낸 대규모 수주 시장 판도를 흔들었다는 이제 분석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또 삼성전기 또 LG이노텍이 또 그러게요. 네, 또 있겠는데 삼성 네. LG이노텍이 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또 인플레이션과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 우려로 그 주가가 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네, 빠져 있는 상태고 네. 매크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과거보다 안정된 이익 창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지표가 또 역대 최저인 만큼 주가는 하반기 긍정적인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를 하고 MLCC는 또 중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로 이제 반등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그 테슬라는 이제 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그쵸, 유명한 인기 회사잖아요. 많죠. 네. 그런 회사에 이제 묶이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네요, 테슬라의 관련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데 일단 테슬라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제가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 따라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같이 또한 이제 상승할 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밑에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는 이제 매도 타점 알려드린다고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일단 들어오셔서 이제 수익률도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이제 수익률을 같이 이제 창출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이제 들고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앞으로 성장 이제 동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테슬라 찾으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대량 공급을 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와 묶여서 이제 같이 또 상승 여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또 카메라 이제 안 들어가는 곳이 최근에 이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인데 그러한 수요 꾸준히 늘어나면 또 다시 한번 또 수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 꼭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필살기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들 정말 전문가님께서 직접 좀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갈만한 녀석들만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기 저점 매수의 구간이라고 하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신호들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쪽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촬영하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삼성전기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타점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저희 이미 톡방에서는 선침을 통해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을 하셔서 같이 내일장부터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방송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들어오실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다라고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기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코너로 또 이동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또 톡방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 미리 저희가 받아다가 상담을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또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 잡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양 피스톤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6,69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25% 담고 계시네요. 오늘 동양 피스톤 일단 마무리 상황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50% 하락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5,800원대 문을 닫고 나온 모습인데요. 비중도 좀 있으시고 일단 매수가가 6,600원대 들어가셔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양 피스톤은 자동차용 엔진 피스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고요. 자동차 엔진의 주요 부품인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파워셀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등의 이제 OEM 납품과 이제 BMW, 아우디, 그리고 뭐 포드 등의 해외 완성차 업체에 좀 피스톤 공급 중이고 있고요. 자, 국내 1위 내연기관 차량 피스톤 1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 차량 피스톤 점유율이 9.6% 수준으로 이제 세계 4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로 급격한 변환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네. 동양 피스톤이 본 사업이 내연기관 피스톤 사업이 조금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18년도 11월 28일에 우신공업 수소 연료전지 인클로저 사업부 양수로 수소 전지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해서 작년에 현대차와 269억 원의 연료 전지 공급을 체결했던 이제 소식도 있고, 자, 2023년부터 수소 부품차인 수소차 부품이 엔드 플레이트를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19년도 8월 29일에 미국 미시건주 자율주행 회사인 셀프 드라이버스 회사 지분 50% 취득으로 또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방열 모듈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생산을 예정으로 친환경 부품 업체로 좀 사업 다각화를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네, 동양 피스톤입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일단 그 매출액은 그 세계 4위 기업인 만큼 매출액은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에서 좀 그래도 흑자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이고 있죠. 자, 전년 동기에서 적자를 보이는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면에 이제 다각화로 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부채가 그 높은 편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자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200% 이상이면 좀 빨간불인데 지금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고, 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아까 네. 진입가가 6,690원이에요. 한 6,690원. 네. 이때쯤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일단 9월 그 20년도쯤에 한 이때 9월 이때 거래량 한번 터져 나왔을 때 있거든요. 이때가 그 니콜라 사기 논란에서 국내 수소차 산업 경쟁력 부각 기대감에 일부 수소차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어요. 네. 이렇게 그 피스톤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차로 이제 엮여서 이제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1년도 이제 7월 때 이때 7월 8일 이때 현대차와 이때 그 269억 원의 규모 수소차 전기 연료 전지 부품 이때 공급 체결을 한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때가 9월 9일 이때도 수소차 테마 상승으로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도 이제 묶이면서 네. 이제 상승을 한번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3분기 적자 전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국 UAE 수소 산업 협력 강화 소식에 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적자 전환했다는 거는 아까 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적자가 이제 보였다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인 회사는 안 좋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고 다각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한 대로 잘 그 이루어진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해 본 기업이거든요. 성공한 기업들은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연기관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수소차로 해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비중이 많이 25%면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 축소로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현재는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데 이제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아서 엄청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최저점, 전저점이 이제 5,200원 선 이제 제시해 드리고요. 자, 이때 5,200원 선. 네. 이때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진입가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를 이때 한 8,000원 선으로 잡아드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에 계속 계신다면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양 피스톤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진입가 근처 왔을 때 비중을 조금은 줄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8,000원대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톡방에서 또 더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전략 잘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삼육물산입니다. 매수가가 7,21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으십니다. 3% 갖고 계신데 역시나 이 종목 오늘 마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육물산도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네요. 오늘 9.38% 밀려났고요. 6,380원 선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이 종목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네, 삼육물산 일단 매수 평단가 7,200원 선인데 네, 한번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정도는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유나 주스 그리고 뭐 청량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액체 음료 포장 용기 일종의 이제 카톤팩 전문 업체인데 쉽게 말해서 우유 딸 때 그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품 포장재 등에 좀 사용되던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고차단성 필름을 국산화했던 이력이 또 있고요. 식품 포장에서 사용되는 고차단성 필름으로는 에틸렌 비닐 알코올 필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발발되면서 그 집에서 많이 이제 밀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삼육물산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그 거래량이 조금씩 나아졌는데 일단은 20년도 3월이면 그 전부터 있겠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주목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5월달 이때 이제 5월 11일 날 좀 거래량이 급등했었을 때가 윤 정부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의 마련 소식에 자회사인 SR 테크노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신기술 미국 FDA 인증 부각 등에 이제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좀 살짝 살펴보자면 네. 매출액은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불안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비중도 이제 좀 적게 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진입가가 7,210원이고 210원입니다. 네.
이때 반등할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때 그 윤 정부 소식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코로나가 엔데믹이죠. 자, 엔데믹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받기 힘들다. 근데 그 매출액이 감소가 안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카톤팩을 쓰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중을 이제 어차피 적으니까 이제 뭐 지지 라인은 따로 설정을 해드리진 않을게요. 네. 지지 라인은 따로 설정을 해드리진 않고 이제 주목을 받을 때 그 카톤팩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지지 라인을 설정 안 해드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8,000원 선 해드리고 일단 그 2차 목표가는 제가 바로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매물대가 몰려있는 10,000원선까지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6물산까지 저희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 지금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바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시장 상황 너무 좋지 않았는데도 저희는 톡방에서 많은 종목들 일단 합산 수익률 35% 넘게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수익 인증하시는 것들 실제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때 확인하시고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도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3부 순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